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유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ESG학회 제22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ESG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홍준용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분순서로 한국 ESG학회 학술대회 개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사는 먼저 고문현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ESG 경영과 부패 문제 해결 그리고 부패 행위 신고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ESG를 통한 부패 문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고문현 한국 ESG학회 회장은 ESG 경영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 청렴도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한국의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ESG 방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패 행위 신고 사례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 원장은 부패 행위 신고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요새같이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바뀌고 기후재앙이 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생물 다양성 위기가 된 쌍둥이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는 심각한 뭔가 위기에 대한 경종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다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후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르스는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 시대, 글로벌 보일링에서 끓는 지구 시대, 극한 폭염이 뉴노멀이 우리가 코로나가 뉴노멀이었는데 극한 폭염이 뉴노멀인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뉴노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ESG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 조건들 또는 배터리법, EU 배터리법에서 이 배터리에 관련되는 모든 원자재를 원료체 수출부터 가공 처리해서 수출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 외국에 가는 여권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나타나도록 배터리 패스포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경종을 이루고 있고요. 또 나가서 최근에 금년 7월 25일 지난달에 발효가 된 유럽 EU의 공급망 실사법 그래서 CSDD라는 건데 이것이 발효됐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이제는 공급망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국제 회계 기준 산하의 국제 지속성 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공식 기준 IFRS S1과 S2로 확정해서 금년 1월달에 발효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EU 독자적인 지속가능성 공식기준 ESR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식기준 개정안을 2023년 작년 7월에 하면서 원래 1월부터 발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럽의 대응에 디지털한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벌써
만들어져서 2022년 8월 16일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 여기에는 기후 테크, 기후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CCUS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 카본 다이옥사이드,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를 줄여서 CCUS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보조금, 많은 텍스크, 세금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CCUS 시장을 선도하지만 이것이 이 IRA 제도를 통해서 더 미국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 더 나아가서 금년 1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이 미국판 탄소 국경들의 청정 경쟁 클린 컴피티션 액트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들과 유럽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소를 피해갈 수가 없는.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세계 수출 10대 강국인데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해외의 탄소 흐름에 민감하게 되면서 잘 지혜롭게 극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쌍둥이 위기의 대응에 대한 세계적 흐름은 이제 우리가 비가역적이고 탈탄소와 규제와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EU와 미국이 ESG 동맹으로 어떤 뭉쳐가지고 자국 산업을 보고하는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요새 될 가능성이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ESG 동맹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동맹이라고 해서는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ESG 중심을 아무리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숙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한국 예술학회가 2020년 9월 17일 창설돼서 약 3년 됐는데요.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그야말로 괄목 상담을 통해서 지금 단체 카톡만 860명이 넘고요. 그래서 탈퇴한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은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한 것은 그만큼 ESG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예술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동학술대회가 관함을 도와주신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합동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사와 감화하신 의정 활동에도 축사를 보내주신 주호영 국회의장님, 그리고 정성호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그리고 오늘 직접 축사하신 김재홍 전 17대 국회의원, ESG 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와 사회 토론을 맡아주신 ESG 분야 최고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 소개를 통하여 ESG 본격투자,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행사 책임, 요새 그린와싱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행사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상훈 교수님이 발표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부패 문제, 좀 여러 가지 ESG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담론을 통하여 오늘 집단 지성도 설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기대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ESG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공명 박근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로서 학술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의 조명사를 들어가겠습니다. 환영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신 박준희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원장님 대신해서 대독하는 거기 때문에 충실히 있겠고요. 다만 앞서서 내용 중에 저희 원장님이 더블 ESG라고 그냥 ESG가 아니라 그걸 경영 목표로 세우셔왔고요. 아주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학태훈입니다. ESG 현안과 해결 방안을 주요하는 한국 ESG 학회 제22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더위와 바쁜 일정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 ESG 학회, 한국 공법학회 환경, 사회, 거버넌스 공법 포럼과 함께 ESG 관련 다양한 최신 현안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을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동 개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축사를 해주신 주호영 국회의장님, 정성호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인 ESG가 조직의 성장 및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후와 생태계 변화의 위기사항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ESG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ESG의 중요함을 잘 인식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사회적 가치, 윤리, 책임 실천을 위한 더블 ESG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위원회도 신설하는 등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ESG에 더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연구윤리, ethics, 봉사정식, service, 성평등의식, gender를 강조하고 연구원을 병행한 결과 WESG는 지난 3년간 연구원 발전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이와 같이 중요성을 다해가는 ESG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파악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ESG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부패 방지 법제의 발전 등 해외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를 위한 ESG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ESG 관련 기업의 형사 책임과 ESG 기본법 제정 시 정보 보호 방안이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ESG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처할 방안 모색에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적절한 학술대회를 빛내주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사법무부 원장 학회의원께 고맙습니다. 오늘 이 ESG에 대한 또 하나의 드디어 과제가 떠오르시냐 하나 드립니다. 다음은 축사로서 여러분이 계시나 그중에 대표하여 ESG 실천 중국인대 상임위원장이신 김대범 상임위원장께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SG 실천 국민연대 상임의장을 맡은 지 한 달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 자리에는 ESG 가족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함께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국민연대의 대표로서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 모시고 한국 ESG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ESG 학회와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동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매우 덥지요. 폭염이 지금 기록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 할 수 있습니다. ESG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한반도의 대기 오염과 황사 현상, 이것은 어떤가? 몽골, 중국의 남심기만 할 게 아니고요. 북한의 대기, 북한의 황사는 괜찮은가?
이 공기, 대기, 황사는 국경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습니다. 그냥 넘나드는 것인데요. 북한의 공기 오염과 황사는 바로 남한의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민둥산, 여러분들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민둥산에 나무 심기 습각부기는 바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 문제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저희가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반부패, 청년 문제인 걸로 들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의 부패, 비리, 부조리 그 근원은 개발 독재에 의한 산업화, 경제 성장 이전에는 전 근대적인 관존 민비 비리였지 않습니까? 관청의 창고에서 일을 하려 오르면 민원인들이 급행리로 그냥 바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업화, 급속한 경제 성장 기회, 이때는 이제 기업인들이 보다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 인허가권자, 정치인 관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기업형 부패로 올라선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전 임기형 전통 문화랄까 전근대적인 이 부패 비리가 경제 성장기에 기업형 부패로 돌연 올라선 것은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국민의식, 윤리교육이 동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저는 이것을 교육자로서 또 교육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이 경제 성장에 걸맞는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바로 그 물질적 풍요에 빠져드는 그 타락상이 바로 기업형 부패로 나타나고 저는 진단합니다. 저는 ESG 이 지침, ESG 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 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ESG 가장 대표인 것은 2010년 ISO 국제표준기구가 발표한 ISO 26000 7대 의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 반부패 항목은 7대 의제 중에서 첫째는 투명 경영성이죠. 투명 경영을 하면 기업이 돈 갖다 바칠 수가 없어요. 투명 경영을 정부 지자체가 하면 그 뇌물 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ESG의 실천 지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반부패, 투명 경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입니다. 부패, 비리는 이 뇌물과 향응과 이 선물 주고받는 이 비리, 이 부조리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있습니다. 대기업의 옛날에 하청업체, 요새는 그냥 공급망 협력업체라고 그러죠. 협력업체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받으려고 그러면 대기업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기업들 간의 공정거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ESG 지침을 저는 실천하면 투명 경영과 공정거래를 실천하면 한국의 부패 비리 부조리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한국의 우리나라 지금 부패 지수 순위가 오늘 발표에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들여다보니까 180여 개 중에서 저곳에 대한 국가 몇 위? 32위 괜찮은 것 같습니까? OECD 회원국 중에 맨 꼴찌 경제선진국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구 유럽이나 미국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이 경제 선진화 경제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이 부끄러운 부패 지수 이게 어디서 연유한 것이냐? 아시아 문화이기 때문이냐? 아시아적 가치관? 동양 문화? 전 근대적인 관련 인비 문화? 그것이 바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시대 사조인, 시대 조류인 ESG 이 실천 지침을 제대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부끄러운 세계의 선수기에 들어가 있는 부패국 이 오명을 시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힘을 합해서
ESG 실천 지침을 함께 이행해 나가고 한국을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국민 행복 지수와 부패 지수가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환경, 그런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ESG 실천 국민연대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천 지침을 위한 투명연과 공정거래를 위한 ESG 수준을 유폐된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연단 방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계신 나와주셔서 이렇게 좀 들어서 그 나오시죠. 더 나와요. 자, 사진 찍어야죠. 예? 민정이랑 못 찍어줘. 오늘 가면 해야 되니까 오후 4시 방향시켜요. ESG 파이팅! ESG 파이팅! ESG 파이팅!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